안녕하세요. 보이차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죠. 저 얼굴이 좀 외모가 좀 바뀌었나요? 전에 머리도 길고 수염도 많았었는데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최근에 수염을 싹 밀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섹시해 보이죠. 근데 어제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자고 나니까 수염이 요만큼 자랐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차에 대한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고수차 공동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운영하던 네이버의 보이차 구락부라고는 카페에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고수차를 좀 저렴하게, 시중에 보면 고수차가 너무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 가격을 좀 현실적으로 누구나 쉽게 사 마실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동구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이문 마학체에 찻잎을 그 지역에서 수매해가지고, 그때는 수매가 아니죠, 찻잎을 따가지고 찻나무를 계약해서 잎을 직접 따서 현재 초저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찻잎을 가공한 다음에 그 찻잎을 살청까지 끝낸 찻잎을 차창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차를 찍어가지고 공동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2008년도니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몇 년인지 손가락이 세었는데 이게 다섯인지 열인지 15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쨌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약 오랜 기간 동안을 변함없이 15년 됐죠. 15년째 이 접어들어서 올해 만든 차입니다. 올해는 그 빠카롱이라고 하는 지역의 고수차를 수매를 해서 저희가 만드는데, 여기 잠깐 봐주시오. 빠카롱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시상반나의 좌측에 맹해 지역에 포랑산 차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랑산 안에 상당히 위쪽 마을입니다. 그래서 노반장이 있죠. 노반장 부근에 있는 마을들이 5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노반장 촌민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런 그 마을이 5개가 있는데 그곳을 통칭 반장오체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마을이란 뜻이죠. 반장오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반장, 라오반장, 신반장, 그리고 빠카난, 빠카롱, 거기다가 노만아이. 근데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노자가 들어가는 마을 이름은 노반장, 이렇게 반장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 노자가 들어갔습니다. 라오반장. 이런 경우는 늘 신반장, 새 신자 들어가는 그 마을 이름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노반장이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반장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있던 주민들을 또 소개시켜서 주변에 또 다른 마을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주가 되면은 거기가 신반장이 되는 거죠. 노만화 역시 마찬가지죠. 노만화가 있으면 신만화가 있겠죠. 요 5개의 마을을 반장 오체라고 하는데 포랑 지역 안에서도 차나무의 질이, 품질, 찻잎의 품질이 좋게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 국내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빠카롱이라고 하는 지역이, 빠카라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한자가 좀 복잡한 한자입니다. 롱은 이게 용용자입니다. 빠카롱. 카자는 흔히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서양어에 카드 할 때 카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음차하기 위해서, 이걸 가차자라고 얘기하죠. 음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한자입니다. 그래서 윗상자와 아래 한자가 겹쳐진 형태인데 카라고 발음하죠. 빠카롱이라고 하는 마을에 고수차 잎을 수매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천하원차의 이 도안은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제가 직접 도안한 겁니다. 그때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흔히 신람 막세기화라고 얘기하죠. 막세기화. 보통 흔히 여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다. 천년의 미소라고. 이 막세기화에 숨어있는 이 신라인의 아주 신비스러운 미소를 굉장히 미술적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왜 요놈을 지금 그 도안에 채용을 했느냐?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만드는 이 차를 사서 보관하고 마시고 후대에 물려주고 이런 그 경우에 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천년 내내 대대손손 입가에 신비한 미소가 모나리자와 같은 이 막세기와와 같은 신비한 미소보다는 아유 우리 촬영 감독님이 지금 전화를 무음으로 안 해놓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미소롭습니까? 미소가 좋습니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채용했고요. 그것을 이 도안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절대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삿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안을 만들었고 그 옆에 그 차의 명칭도 고유명사로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텐샤 우엔차, 천하원차, 하늘 아래 가장 좋은 차는 얘기죠. 어떤 차. 자 이거 들어주시고 안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거장님 보시고 이런 차 보시면은 외형을 보시면은 되게 우리가 그 고수차를 외관상 구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수차는 되게 차청이 좀 길이가 긴 편이에요. 줄기가 길어서 앞병을 했을 때 벽면에 긴 그 줄기를 가진 그런 차이에 찻잎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호 하얗게 보는 것들은 흔히 백호라고 얘기하죠. 백호는 흰백자 백호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흰백자 대신에 그 은자를 써가지고 은호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찻잎이 발효됨에 따라서 애들은 누렇게 금색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은호가 명칭이 금호로 바뀌게 됩니다. 금호. 세봄에서 올라오는 그 싹들이죠. 아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솜털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솜털의 역할은 뭘까요? 그 천물차가 올라올 때 보통 중국 사람들은 이를 조자서 조춘이라고 여기 한번 또 칠판 바꿔놔 보실까? 저는 이 강의 본능이 또 있어. 알려드려야 돼요. 중국 보이차에서 보통 천물차의 개념으로 쓰여진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봄에 나온 그런 차란 얘기죠. 그걸 이를 조자서 조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머리 두자에서 두춘이라고 합니다. 두춘 하면은 되게 천물차라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두춘차 혹은 조춘차. 그러니까 조춘에 되게 나오는 그런 싹들이죠. 이 싹의 역할은 이런 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싹이 그 냉해를 입지 않도록 추위로부터 싹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외투를 금민코트 하나 딱 들어입고 나온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또 그 벌레로부터 싹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솜털이 나 있으니까 그 개들이 벌레가 요놈을 갉아먹기 위해서 씹어먹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요놈을 밟는 순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을 한 따가지고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시중에서 공장에서 이게 생산이 되는 차들은 되게 대량 생산되는 차들은 명예차창의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기차라고 명예차들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들 많이 있지만 그 차도 역시 까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요 표면에는 되게 이 백호가 많은 아주 때깔 좋은 이 백호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급의 찻잎이는 차청이 어린 잎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얘기죠. 큰 잎들이 아니고 고급을 채용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차청들이 백호가 많이 보이는데 실제 겉에는 많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뒤쪽에도 그런 백호가 많이 보이지만 요놈을 뜯어먹기 위해서 송곳으로 뜯어냈을 때 채칼로 뜯어냈을 때 안에 보면은 그런 백호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등급이 낮은 좀 크기가 큰 잎들이 많이 병배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차도 그렇고 근데 요놈은 제가 만든 차니까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동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헛된 망상에 헛된 생각에 고수차라고 하면 무조건 비싸게 팔더라고요. 굉장히 똑같은 찻잎을 가지고도 굉장히 비싸게 팔면 저것은 뭔가 진품의 느낌, 그리고 그걸 조금 저렴하게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면은 어머 저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돈이 많아서 갖다 퍼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은 좋은 차를 저렴하게 마시는 것을 그것을 그런 마음을 진심을 잃을 줄 알아야 돼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뿌릴 살자를 써가지고 한자 살자 살짝 뭐 살포한다, 살수차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때 뿌린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요 벽면에다가 살짝 흩뿌려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그것을 살면, 싸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차들, 대입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에는 싸면을 해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안에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팎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뜯어도 어느 부위에서도 똑같은 그런 등급의 찻잎이 나온다는 얘기죠.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진심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죠. 이거 한번 뜯어서 한번 직접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뜯어서 차를 우릴 때는 여러분들도 집에 좋은 자사오 차도구들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보통 저는 무차이지만 자사호는 내가 이미 검증된 차를 오래 맛있게 우려 마시고 싶을 때 사용하는 차 도구다, 차 주전자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내가 이 차를 좀 처음 만났는데 이 차가 정말 어떤 차지? 정체를 한번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 주전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개완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완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개완을 사용해 주시고 그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개완이나 차 주전자에다가 찻잎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투차라고 얘기한다. 투차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투차는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찻잎 보이차 입궁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투차한다는 용어가 중요해요. 입궁의 형식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들 그렇게 보이차의 자질이 좋은 차를 가지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그 차생활을 강조합니다. 형식 중요하고 얽매이고 용어에 얽매이고 그래서 이렇게 차생활을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이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한 1분 이대로 팍 끓을까 보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백호는 소근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소근거리지 말고. 이 백호는 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솜털들 이놈들이 얘들을 우려놓고 보면은 밀향이라고 합니다. 얇은 그 꿀내음이 찻잎에 돈다. 밀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밀향이 이 백호가 많은 차에서는 그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놈이 세월이 가면 백호가 명칭이 뭘로 바뀐다고 했죠? 은호에서 금호로 바뀐다. 은호가 금호로 바뀌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상온에서 공기 중에 뒀을 때 10년 이상은 그건 이제 포장 채워뒀을 때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 이 하얀 솜털이 누런 솜털로 금색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또 맛이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 밀향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금호가 됐건 은호가 됐건 솜털이 많은 찻잎에서는 밀향이 난다. 밀향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향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신비롭게 엄청나게 해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입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어야 되겠죠. 말로 만들어낸 머리로 만들어낸 그런 향들이 아닙니다. 끓었습니다.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렇게 부을 때는 찻잎을 좀 두드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들어 올려서 해도 좋습니다. 개완은 뜨거운 물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사람 앞에 개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동이 불안하면 앞에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렇게 높이 들어서 집어 던졌을 때 이 앞에서 1cm 앞에서 좀 딱 멈출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찬물을 다 짜내야지 그 다음 차를 우릴 때 찬물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얼마나 섹시합니까? 이렇게 섹시하다라고 하는 타고난 어떤 미모 이런 데서 섹시함이 우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본심을 진심을 가지고 절실하게 노력했느냐 그 노력의 결과가 사람으로 하여금 섹시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알아서 꼴리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촬영 감독님은 지금 기계를 만들고 계시니까 다음 우리 선생님 예스더 님 한번 같이 드시고 향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개완을 가지고 차를 우리면서 향을 볼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냥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저를 좀 찍어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완을 가지고 차를 우렸는데 지금 저희가 세 차만 했습니다. 우렸는데 우리고 나서 개완을 가지고 사람들 향을 볼 때 되게 뚜껑에 모인 향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그보다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제 손을 가지고 손으로 한 반쯤 이상 충분히 개완을 막은 다음에 나머지 그 구멍 틈으로 흘러나오는 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유튜브입니까? 동영상입니까? 짜증 갖고 내는 것보다 실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실제 차 마시면서 느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차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향이 다른 데로 발산되지 않으니까. 주세요,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차는 보이차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조급하게 차가 빨리 왜 안 나온다 선생님 딴 얘기하면서 차 우리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빨리 차 주세요라고 지적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 차가 고픈데. 언니가 저 차가 나한테 더 맛있게 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담금질하고 기다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요. 탕색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올해 해차의 위험입니다. 이게 진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정말 전병인 분야가 음악입니다. 그래도 음악을 섞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속옷이 이런 옛날 차자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너무 진하지 않은 탕색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이게 올해 두춘 올해 소춘에 만든 해차입니다. 탕색이보다 더 진할 이유는 없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산화와 발효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탕색이 부러워집니다. 자, 차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차를 딸 때는 항상 자기 차잔에 먼저 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개완을 수고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내가 따라서 분배해주거나. 왜냐면은 남의 차 다 열심히 따라서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차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나는 차도 못 마시. 세상이 불공평한 거죠. 이제 한번 차 한번 드셔보죠. 음미해보죠. 기다렸다가 마시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빨리 맞추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빨리 마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해차를 좀 계속 쭉 해년마다 좀 마셨잖아요. 근데 올해 차는 향 위주보다는 굉장히 얘가 바디감하고 이렇게 묵직한 맛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의 찻잎들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되게 묵직한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남성적인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내가 이제 차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차를 구매해야겠다 이런 경우에 되게 장래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이차의 특징인 월진월량 그것이 가능한지 그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 차를 마시실 때 어떤 점에 주안을 둬야 되냐? 찬물의 농도, 그러니까 찬물의 농도라는 건 물론 찬잎을 많이 넣고 포다 시간 길게 하면 농도가 강해졌죠. 그게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차를 우려냈을 때 찬물 속에 아까 바디감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차 성분들이 많이 우러나옴으로써 많이 우러나오는 얘기는 찻잎에 성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셨을 때 바디감, 흔히 묵직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들을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부드러우면서도 그 강하지 않으면서 향도 강하지 않은데 없는 듯 뭔가 묵직하게 있는 거. 그걸 그윽하다라고 합니다. 그윽하다. 없는 듯 강하게 있는 것. 몸에 그윽한 거. 우리 이 아주 선생님 좋습니다. 예. 어떨까요? 선생님은 드셔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신차인데 예. 깔끔한 건 물론이고 깊은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장 오채 지역의 특히 반장 지역의 찻잎의 특징이라고 쓰죠. 제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보니 고수차의 그 고수차 하면은 뭐 한편에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엄청난 가격에 수십만 원씩의 차를 판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차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지의 차값에 비해서 우리 유통되고 있는 고수차의 가격은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공동구매가 시작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거니까 올해 지금 이 차를 올해 2022년도에는 제가 빠카롱 지역의 찻잎을 구해서 제작하겠다 미리 선언을 해놓고 제가 찻잎을 빠지게 구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구매 한 통 공동구매가 한 통이면 너무 차를 제가 또 포장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안 드시고 또 쌓아두시기만 하니까 차를 드셔보셔야 이 차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생각이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편을 또 항상 더 드립니다. 항상 시적적으로 까 드십시오. 까서 드셔보시고 나머지는 보관하시고 이게 이렇게 한 통 한 편 7편 플러스 한 편 8편을 공동구매하는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그 60만 원이라는 얘기는 1월 달에 공동구매 시작하면서 첫 달에 60만 원, 두 번째 달에 매달 1만 원씩 상승.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달에는 66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여러분 그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그 고수차 공동구매한다는 분들 많이 파는 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정도 지역의 차라 팔라고 해서 보통 한 100만 원, 한 편에 100만 원 육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8편에 그분들이 한 편 파는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차의 품질이 어떻냐고요? 제가 이게 지금 15년째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를 성차사 진품 보이차라고 하는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카페,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저 이름을 되게 모르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보이차의 꼴이다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저도 제가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가지고 어떤 차 그 내용 좋지 않은 차를 제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예,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구매 사이트는 제 지금 이 동영상 아래쪽에다 링크를 등록했습니다.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설명을 보시고 사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와서 구매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스포츠 것이라 경향도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2주 전부터 스포츠 경향에 남곡 김준경과 보이차 한 잔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보이차의 진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보이차의 꼴이다라고 하는 책을 낸 바가 있지만 그 뒤에도 보이차의 본질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 질문받고 의뢰받은 차들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용도 보충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링크도 제가 걸어드릴 테니 한번 와서 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 반드시 본인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어렵시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꼭꼭 구독하기 보내주시기